네, 전국대담 친구들 시간인데 오늘 친구 없이 홀로 나와 계십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박주민 의원이 이제 사정상 오늘 참석할 수 없어서요. 네. 어디 갔어요? 국회 일이 일정이죠. 있다. 예. 아. 일이 네. 있다고 알았습니다. 자, 오늘 특검 소식으로 좀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오전 10시 10분쯤 이제 서울 그 광화문 KT 건물에 마련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건 처음인데 참 김 의원님 보시면서 어떤 단상이 좀 드셨는지. 뭐 신랑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있고 본인은 이제 또 광화문 또 이제 특검 사무소에 수사를 받으러 가고 참 국가적으로 대단히 뭐 불행하고 망신살스러운 일이죠. 네. 본인도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지도력을 누구나 가정사에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권력을 잡고 나면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세 아들이 뭐 결국 범죄 사실에 네. 연루되니까 네. 그 추상처럼 다 그 법적 처벌 받게 네. 하도록 한 거고 YS 김영삼 대통령도 그 애끼는 아들 네. 김현철 씨도 그래서 네. 법적 처벌을 감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유독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권을 내줄 정도로 그런 위기를 맞이하면서까지 네. 이걸 바로잡지 못했는지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죠. 네. 근데 이번 그 오늘 특검에 도착한 이후의 그 태도나 모습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이던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2산 이제 비상계엄 네. 이게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고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뿐만 아니라 그냥 재판에서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냥 재판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네. 또 특검 가봤자 망신 뭐 사는 일만 남았고 자신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특검 출석도 하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이게 부정 비리 네. 뭐 이런 뭐 주로 범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이거는 응해가지고 좀 자신의 방어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특검에서 또 불합리한 어떤 내용으로 기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가 제대로 된 진술을 통해서 자기 방어권 철저하게 지금 해야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네.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 보내면서 대략 3가지 정도를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법사 청탁 의혹 등인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휘발성이 높은 사안과 폭발력이 있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16개 이제 범죄 혐의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출석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를 받을 내용이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하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3가지 다 중요해요. 아, 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것도요. 공천 개입은 이거 진짜 5년입니다.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하고요. 네. 예? 센 거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이것도 이거 한마디로 자신의 이제 남편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지위가 네. 이 공적 지위를 활용한 자신의 어떤 이 사욕을 위해서 그 공적 권한이 남용되었다면 이 역시 엄청나게 큰 처벌이 예상되는 문제예요. 근데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검이 다시 이제 뭐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 이미 구속까지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로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에서 무혐의 이렇게 조치 처분 내린 그 수사가 네. 잘못됐고 엉터리다. 네. 이런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 역할을 한 사람도
구속이 됐고. 네, 어제 구속됐죠. 예, 다.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이 자체가 다 중요하다고 보시죠. 제일 지금 김건희 여사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내용이죠. 네. 그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이제 명태균 씨도 이제 엊그제 특검 조사 받았는데 4일입니다. SNS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과 김건희는 인사권 공천권을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진짜 충격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내란 특검보다도 김 여사 특검이 더 폭발력이 있다고 김현남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네.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보나마나 특검 기간 연장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연장. 내란 특검하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 같은 네. 경우는 이거는 뭐 이미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어요. 네, 네. 그럼 특검에서 이제 뭐 추가로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기소하고 법적 처분 뭐 행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오래 한 내용을 네, 네. 보고 미비하고 또 뭐 그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 판단이 남아 있고 하지만은 그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기타 나머지 13가지 범죄 사실 같은 경우도 특검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특검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내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게 봄까지도 연장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전련 문제 이거 심각하게 네. 이번에 당권 주자 모두들 고민하라는 이야기죠. 네. 어설픈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정리를 끊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형성된 사람이다. 네. 올해가 강복 80주년, 헌정 76주년이지만 네.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여대 야소의 이 거대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 그리고 지금 시작한 5년짜리 제왕적 통치 권력. 내년에 6.3 지방정부 선거마저도 말 넘어가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보수의 어떤 그런 본산으로서의 수권 정당으로서 수권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이 특검 같은 거 앞으로 나올 이 수사 내용은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말을 뭐 다 주장이니까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사권 공천권을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눠 가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폭발력은 크겠지만 또 이게 명태균 씨가 특검의 일종의 딜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뭐 솔직히 시중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돼서 뭐 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뭐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중이 반영된 그런 네. 쉽게 말하면은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이제 네. 그게 타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중에 많은 그 여론이란 걸 네.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특검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그런 수사거리를 제공해 준다면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복잡해지는 거죠. 이 역시. 알겠습니다. 그 통일교 2인자죠. 구속된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권성동의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문장이 적혔습니다. 특검이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수사 중인데요. 1억을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한테 건넸다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가장 핵심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윤핵관이라는 그 네. 이름이 지어졌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정권 초기에 많은 역할도 했겠죠. 특히 뭐 그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 통일교가 다각적으로 네. 뭐 정치권에 이렇게
이 손발을 내밀고 네. 또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이제 이미 다 뭐 아는 사실이고 네. 문제는 이제 그 통일교의 실질적인 인자라 그러는 윤 전 본부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진술하고 이 특히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내용을 지금 와서 조작해서 할 수가 네. 없는 거죠. 네네. 네네. 근데 김 의원님, 제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서 네. 제가 요거는 이제 일부에서 제가 2부를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만 요거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사선의원인데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어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딱 잡힌 건데 처음에 보좌진 핸드폰 잘못 갖고 왔다고 이렇게 변명하다가 4시간 만에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국회의원이 보좌관 대신 주식을 투자? 이게 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언론 어떻게 보길래 자기가 그런 뭐 이 세체를 가지고 그런 아무리 자신이 급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 기간에도 네. 바로 지금 어제 문제가 됐던 그 보좌관 명의에 그때는 주식 거래 자체를 직접 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 화면을 주식 상황을 갖다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정말 저는 보좌관에 쉽게 말하면 재산을 증식시켜주기 위해서 그 주식 거래를 갖다 국민의 헬스를 가지고 뽑은 그런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보좌관 주식 거래를 자기가 도맡아 책임지고 그걸 했다는 말을 이게 어느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과 경찰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상법개정 노랑봉투법 세제 개편안에 이런 뭐 패스트트랙을 법사위에서 그냥 위원장으로서 다 통과시키면서 자기가 개혁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게 이게 참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근데 김 의원님 그 원내대표까지 해보셨지만 작년 10월에 그 카메라에 한번 이미 찍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한번 거기서 한번 이게 뜨거라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만하게 이렇게 정말 관땡이에 보도 이만저만 본 게 아닌 거죠. 한마디로 국민이나 언론 우습게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국회 보좌진이 요즘 핸드폰에 잠금 장치 없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3반 아이들도 비밀번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부모도 못 열어봐요. 아동들 핸드폰도. 거짓말 할 걸 해야지 말이야. 네. 당 윤리제소 얘기가 나오다가 탈당을 하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데 이거 선제 공격인가요? 먼저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폐가 망신시키겠다 그랬잖아요. 폐가 망신 이제 시킬 거죠 아마. 그 폐가 망신의 첫 본보기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정권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권의 이제 의지가 얼마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돼서 이거는 뭐 지금 법사위 위원장 자리 내려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마무리를 하고 다시 2부에서 우리 의원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슈 피플 2부가 시작됐습니다만 1부에 이어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그것도 국회 본회의 중에 시끌시끌합니다. 더 큰 논란은 이 의원이 정권 인수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AI 육성 관련한 제안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어제 그 거래한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등 이번에 AI 육성 프로젝트로 거론된 회사라서 더 시끄럽습니다. 주식 투자 좀 하는 사람들. 이 문제가 바로 이해 충돌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것도 새 정부의
인수위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정기획위원회 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이분과라는 게 경제 이분과 바로 이제 AI에 앞으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그런 기업들이 AI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기업들이 지금 막 가고 있는 건지 네. 그걸 다 분석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그럼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받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 예? 그것도 그러니까 어제 그 주식하다 걸린 그 내용도 보면은 뭡니까 포털 사이트 네이버 네. 예? 이런 주식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시간을 쪼개 가지고 네. 그걸 다 이제 거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LG, CNS 전부 다 그런 관련한 AI 관련 예. 기업들이에요. 이거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면서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국민들이 특히 대한민국 주식 1,400만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있잖아요. 피가 네. 거꾸로 네? 솟을 얘기입니다,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 그렇죠. 때문에 네. 예? 네. 이거 아닌 말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 살포할 때는 언제고 네. 국가 재정 거들났다. 네. 정시하지 않고는 안 네. 된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하고 주식거래세 이거 높이는 거. 그렇죠. 이거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 그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 상법 개정하고 이런 세제 개편이나 노란봉투법 뭐 외국인 투자자 기업들도 지금 현재 한국 철수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지금 애로사항을 지금 현재 네. 토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위원장이 주식거래 그 내부 정보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폐가망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름 휴가 중이긴 한데 이례적으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춘석 주식 의혹 엄정 수사라고 권고했는데 그만큼 지금 여권 전체가 화들짝 놀란 모양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그러니까 대주주 네. 이런 양도세 이제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개미자들이 지금 국회 청까지 14만 지금 넣어가지고. 나왔답니다. 네. 그런 엄청난 분노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찌감치 꼬리 자르기로 출당시키고 제명 조치하고 그러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이제 경찰에서 엄중한 뭐 지금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발본색원해라. 네. 뭐 그런 입장인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말 폐가 망신시키면서 정확하게 해낸지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네. 그 지금 그 김 의원님 말씀에 지금 거센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놓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요. 내로남불이다. 좌파 본색 드러났다. 그 이러니 국장이 잘 될 턱이 있냐. 예. 이준석 급탈당 꼬리 자르기냐. 개혁 대상 이루는 국회다. 아주 강도 높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좌파 본색입니까 이런?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그런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의지를 갖다가 특히 부동산 이쪽에 그냥 투기 세력들을 갭 투자 이런 걸 다 막아내면서 이제 주식 시장을 이거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건전한 주식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그런 걸 주주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네. 그런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이런 차명 주식 거래 네. 의혹도 터졌지만은 대통령실에 가 있는 지금 현재 비서관 인사 한번 봅시오. 네. 불과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 온통 다 분노하게 한 바로 그 김남국 의원도 국회 상임위원 중에서 코인 거래하다가 딱 걸린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 코인 거래 김남국 당사자들도 자진 탈당해가지고 있다가 지난 대선 공간에서 이재명 후보의 맞아요. 가장 적극적인 뭐 역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네, 지금 현재 발탁해가지고 이 사람 잘 근무하고 있어요. 예. 코인 잘하면 디지털 비서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디지털과 코인이 그 이춘석 지금 현재 꼬리 자르게 해가지고 예. 뭐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또 뭐 경찰 수사는 수사고 이게 네. 뭐 또 법적으로는 대법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몇 년 걸릴 거 그런 상황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설거머니 민주당 복당시키고 복당시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만 예? 바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신임 법사위원장의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 됐어요. 이거요 참 이제 정권 초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네. 심상찮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어떤 네. 의미인가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야당인 국민의힘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집에 이제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뭐 여대 야수 정부 이걸 107석 가지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요. 속속 지금 다 당하고 네.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뭐합니까? 네. 하루 지나면 다 통과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청래고 오늘 이제 이춘석 법사위원장 대신 임명한 네. 추미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정말 당이 중심이 돼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덮어줄 겁니다. 아.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가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누구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조국 사태. 조국 사태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네. 그 정말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원성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그런 많은 언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 3법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예? 네. 그걸 불을 질렀고. 가중시킨 겁니다. 네, 불을 질렀고.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안에서의 제2의 조국이 구현될 수 있다. 제가 아까 표현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이분들은 맹활약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맹활약. 자기 정치에 영역이 네.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네. 해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회에서 집권당의 또 네. 중심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네. 이러면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또 뭐 내란 세력 척결이다 뭐 계획이다 핵심이다 뭐 하지만은 네. 결론은 당 중심에 쉽게 말하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정 운영이 덮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 당 간에 이 당정 간의 일치된 모습보다는 상당한 엇박자가 날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국민의힘에도 핸드폰이 그 카메라에 담긴 분이 또 있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그 광복절 특사 명단 주고받는 장면이었는데 논란은 그 명단입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와 정찬민, 홍문종, 신막봉 전 의원인데요. 이분들 사면 대상으로 당에서 공식 결정한 건가요? 저는 뭐 그 내용 뭐 그 대상자 그분들의 면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네네. 싶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송원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의 지위와 함께 비대위원장입니다. 당대표입니다. 당을 네,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지금 현재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8.15 광복절 관련 사면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접촉이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면 대상자가 그 패를 갖다 이쪽에서 보여줘 버리면은 그럼 8.15 사면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네. 그 8.15 사면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사면 대상이 누구라는 게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뭐 조국 송영길 견적이 나오잖아요. 네. 견적. 그러면 견적이다.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 네. 이하영 부지사 뭐 네. 이런 사람들 쭉 해가지고 착 나올 건데 네. 그걸 생각지도 않고 뭐 무슨 리모컨까지 해가지고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한심한 잣대죠 이거야말로. 근데 그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의 사면론 나오니까 사면이 정치적 거래 수단 돼서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던 분인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명분 주는 거 할 아니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국민합 통합이라는 그 미명 아래 많은 이제 민생사범, 경제사범 뭐 이런 사람들 사면하면서 정치인들 사면 거기다 이제 끼워 넣으려고 한 건데 네. 그 면접을 갖다 제1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거기에 쉽게 응해버렸다면 무슨 말로 앞으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큰 패착이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금세 가셔야 돼서요. 자, 오늘 전국대담 친구들은 혼자 있는 친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